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2. 닿지 않아도 전기가 생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험을 해볼 건데요.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에 마찰시킨 다음에 빈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가져가 보는 실험이에요.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막대로 알루미늄 캔을 끌어당겨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막대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합니다. 털가죽에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합니다. 방금 실험 영상을 봤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에 마찰을 시키면 마찰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플라스틱 막대를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빈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가져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알루미늄 캔이 어떻게 되었어요?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끌려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때 알루미늄 캔이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끌려왔다는 것은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물체는 전기를 띠고 있고 다른 물체는 전기를 띠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라고 하는 그 전기력이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속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금속 원자는 특징이 있어요. 자, 금속 원자를 보면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이 전자들이 돌고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원자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가 있죠. 원자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일수록 거리가 머니까 원자 핵과의 인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전자는 원자 핵에 구속되어서 돌지 않고요. 원자 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얘기하는데 금속에는 그런 자유전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원자 핵을 표시했고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자는 그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원자 핵 주위를 돌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자유전자들이 금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전자를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처음에 금속 캔의 경우에는요. 이건 모형이지만 세어보면요. 플러스가 11 더하기 이 전자 마이너스가 11이니까 더하면 이 금속 캔이 띠고 있는 전하량은 0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금속 캔은 전기를 띠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기 전에는 이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무질서하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 자유전자도 전자니까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전자와 마이너스 대전체는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니까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청력을 받아서 대전체로부터 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를 보시면 그러면 금속캔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원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럼 결국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 있는데 생략했더라고 아까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대전체와 먼 쪽의 경우에는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대전체와 먼 쪽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띠지 않았던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도 대전체와 먼 쪽에도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 정전기가 유도됐잖아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이 플러스 전하가 되고 대전체는 마이너스 전하니까 전하의 종류가 달라서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속회는 대전체 쪽으로 끌려오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방금 설명한 현상을 가상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 캔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자, 이렇게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 전자는 청력에 의해서 대전체로부터 멀리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였어요. 자, 이번에는 금속캔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어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대전체는 플러스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전자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얻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대전체와 먼 쪽은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잃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대전체는 플러스고 금속캔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서로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금속캔은 대전체 쪽으로 끌려오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던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던 금속은 이 대전체에 인력이 작용해서 끌려가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지로 정리해 볼게요. 1번에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설명했던 그림을 보세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대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기를 띠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에다가 이 대전체는 전기를 띠는 물체죠. 전기를 띠는 물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의 양 끝에 전하가 유도가 되는 현상, 이거를 결국 정전기를 유도했으니까 정전기 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전기가 유도되는 원인이 뭐였어요? 대전체와의 그 전기력에 의해서 금속 내부에 이 자유전자가 이동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전기가 유도가 된 거였죠. 자, 그러면 금속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이 그림으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전기를 띠지 않았던 금속막대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대전체와 청력이 작용해서 대전체에서 먼 쪽으로 밀려가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로 대전이 될 것이고 대전체에서 먼 쪽은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금속막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 자유전자가 플러스와의 인력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끌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대전체에서 먼 쪽은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로 대전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로 유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전체로부터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유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 이렇게 먼 쪽은 같은 종류로 정전기가 유도가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더 쉽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학습지 2번에 검전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검전기는 뭐냐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상태를, 그러니까 여기요, 이게 검전기고요, 이게 물체잖아요.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전기를 얼마나 띠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이 기구를 검전기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체의 그 전기를 검사하는 기구다 해서 검전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검전기의 구조를 보면 검전기는 금속판과 금속 막대가 연결이 되어 있고, 막대 끝부분에 얇은 금속 박 2장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유리병에 고정되어 있는 게 검전기의 구조예요. 그러면 이 검전기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검전기를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마찰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하고 금속박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털가죽으로 마찰한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하고 금속박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에서 멀리하고 금속박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까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대전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에 이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갔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금속박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에 마찰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지만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는 거죠. 그렇게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됐더니 금속박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검전기는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고,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는 금속박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체의 대전 여부를 검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이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갔는데 금속박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물체는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금속박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물체는 전기를 띠지 않는구나 하는 걸 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검전기를 가지고 이 물체의 대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실험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는데 이 검전기에 금속박이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하게 되면 마이너스 대전체와 금속판에 있는 그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속판의 자유전자가 밀려서 금속박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금속판은 중성 상태였는데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거고요. 두 개의 금속박은 중성 상태였는데 전자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금속박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서로 청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검정기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금속 박에 있던 자유전자가 플러스 대전체와의 인력이 작용해서 금속 판 쪽으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를 얻은 금속판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전자를 잃은 두 금속박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그래서 두 금속박은 둘 다 플러스니까 청력이 작용해서 역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던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던 어쨌거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검정기의 금속박은 벌어지는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지면 이 물체는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쨌거나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영상 조금 빨리 지나가는데 빨리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대전체에 전자가 밀려서 금속 박으로 가고 플러스 대전체는 전자가 끌려와서 금속 판으로 가는 거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검정기라고 하는 것도 대전되지 않았던 금속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이 금속의 양쪽에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검정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기구가 맞고요. 그랬을 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대전체와 가까운 금속판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되죠. 얘도 그렇고. 그리고 대전체와 먼 금속박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유도가 되죠. 얘도 그렇죠. 그래서 이 검정기를 가지고 이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물체의 대전된 전하의 양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그림에서 대전체에 대전된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많으면 검정기에 금속판에 있는 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를 밀어내는 청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금속박으로 많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금속박은 전자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강하게 띠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가 강하니까 둘 사이의 청력이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금속박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전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금속박이 많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 물체는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금속박이 이렇게 적게 벌어진다. 그러면 이 물체는 대전된 전하의 양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으면 전자가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금속박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대전된 전하의 양이 적은 대전체의 경우에는 전자가 적게 이동하니까 금속박이 적게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정기를 가지고 물체의 대전 여부와 대전된 전하의 양까지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